제가 상담하면서 상당히 아주 인상 깊었던 이 두 사주를 모자 관계입니다. 어머니하고 아들 관계. 참 인상 깊어서 제가 상담 끝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한 200개 중에 한 개씩 기억이 남아서 여운이 남는 사주들. 그런 경우는 보통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엄청나게 예민해지거든요. 상담할 때는 거의 지금 평상시 수준의 한 20배 정도? 제가 강의할 때하고 상담할 때는 갑자기 초사이언인 해가지고 예민둥이로 이렇게 변해요. 그랬다가 상담이 끝나면 다시 나사 2개 빠진 바보가 돼서 세상 좋은 게 좋은 거 이러고 살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저를 잘 관찰해 봤더니 가끔 저는 오형제로 저를 비유를 하는데, 보통 평상시에 저를 담당하고 있는 거는 5번째 막내인데 얘가 나사가 한 2개 빠진 아이입니다. 근데 이 오형제 막내인 이 수줍음쟁이 막내가 평상시에 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특징은 에너지를 싹 모아다가 나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형이 서커스를 할 적에 탁 튀어나와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예민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예민하면 에너지가 방전이 돼서 힘들다. 그래서 예민하고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예민성을 최대한 둔감시켜서 에너지를 보호하고 아낀 다음에 필요할 때 에너지를 집중하여 예민도를 높여야 한다. 사람이 뭔가 위대한 발명이나 기획이나 뭔가 정밀한 일이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을 할 때는 예민해야 돼요. 그렇죠? 예민한 사람도 그게 일종의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요. 그 사람의 능력 발휘될 때는 아주 예민해진다고요. 문제는 맨날 사시사철 예민하면 어떡해.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예민해져 있는데 긴장을 풀지 못하니까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잖아. 피곤하고 힘들다고. 한두 달 정도 집중하면 모르겠던데 이게 1년 내내 예민해지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엄청 예민하다. 평상시에 너무 예민해버리면요, 정작 중요할 때 일을 못해. 피곤해가지고. 금방 방전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심리학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 저널리스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통제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통제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뜻은요, 자기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반대로 에너지가 방전되면 자기 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자기 통제력이 있어서 이거 경험 없는 일 하면 안 되고, 요런 일은 요렇게 해야 되고, 힘들어도 요 사람한테 가서 인사해 줘야 되고, 뒷마무리 해줘야 되고, 요런 게 자기 통제력인데, 자기 통제력이 떨어져 버리면, 쉽게 말해서 에너지가 방전돼 버리면 자기 통제력이 떨어져서 자기 컨트롤, 자기 관리가 안 돼 버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도 자기 통제력이거든요. 먹을 걸 참아야 돼. 먹을 걸 참아야 된다고.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방전돼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폭식을 해, 밤에. 그래가지고 3일 다이어트 한 거 하룻밤에 다 날려버리는 상황.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치 이런 거죠. 나라에서 예산이 거덜났어. 나라를 비상체제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나버리니까 공무원들이 월급을 몇 달째 못 받으니까 경찰 공무원들이 죄다 파업을 해. 그러면 국가 통제가 안 돼버려. 그 다음부터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도 경찰이고 군대고 지금 군자금 없고 돈 없어가지고 다 멈췄어. 예전에 소련이 붕괴를 할 적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죠. 소련이라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허우적대다가 거기서 군비 다 썼어. 야, 나라에 돈이 없다. 안 되겠다. 페레스트로이카를 해가지고 서구의 자본주의를 도입하자라고 했더니 자본주의와 구세력 공산주의 간에 대충돌이 벌어졌는데, 그 자본주의 받아들이자! 아니다! 자본주의 없애야 한다라고 지네들끼리 거기서 대충돌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방전이 돼버렸어. 그랬더니 나라가 거덜나 버렸어. 군대가 안 움직이고 경찰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라가 붕괴가 돼.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 독립하겠다고, 우리 독립, 우크라이나도 우리도 독립, 이 나라도 독립 이러고 있는데, 가서 군대를 동원해서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래, 알아서 해. 나는 도저히 너희들 말릴 수 없다. 나는 그냥 러시아나 지킬란다. 해가지고 붕괴가 돼버리는 거. 자,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면 자기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폭언을 해버리든가, 밤에 예민한데 자기 통제력 없어져 버리면은 밤중에 인터넷에다가 이상한 글을 막 그냥 날려버리고, 아침에 정신 차리고 내가 밤에 미쳤었나 보다, 왜 이러지? 하고 그걸 지우고, 막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요. 예민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섯째가 평상시에 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에너지를 마구마구 모아줘.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셋째, 넷째, 둘째, 첫째가 상담으로 손님들에게 에너지를 듬뿍듬뿍 퍼줘. 또는 강의할 때 듬뿍듬뿍 퍼줘. 저 강의 끝나면 뻗어요. 여러분. 오메나 죽네 하고 강의 끝나면 뻗어. 다시 다섯째가 나타나가지고 수줍은 모드로 에너지를 모아야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지. 창피해라. 이러면서 에너지를 모으더라.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 요 사주 볼 때 이제 에너지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감동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주를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 사주는 지금 17살 아들인데요. 이 사주가 좀 더 어른스러운 지금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사주가 어머니 사주인데, 어머니 사주가 소녀 같은 느낌. 이번 생에 좀 풍파를 많이 겪을 것 같은 그런 풍파를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주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죠. 좋다, 나쁘다로 보지 말고, 이 사주를 계획한 영혼, 이번 생에 무슨 체험을 하려고 왔나요? 영혼의 여정을 존중해 줍시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면, 사주 정사일주 강한 간여지동 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아래가 똑같아요. 게다가 비경간지가 아니라 겁재간지니까 머리가 못하는 거 몸이 해요. 몸이 못하는 거 머리가 해요. 내가 못하는 거 나와 함께 한패를 이뤄주는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일종의 겁재간여지동의 장점이죠. 그래서 겁재와의 화합을 잘 하면 만능이 될 수 있는 게 겁재간여지동의 특징이다. 또는 겁재를 월지에 가지고 있는 격이라든가 양인격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주는 이번 생에 뭐 하러 왔을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영혼이 환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옥황상제가 이렇게 쓰여진 종이를 한 장 들이밀면서 자, 이번 생에 태어나면 하고 싶은 일 여기다가 적어보아라.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적어보아라. 옥황상제님 어떻게 적으면 돼요? 드러나게 하고 싶은 일은 위에다 적고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은 밑에다 적고 그럼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예요? 인생 전반부에 하고 싶은 일은 여기다 적고 인생 후반부에 하고 싶은 일은 여기다 적어라. 그러면 인생 전반부에 밑밥 깔고 인생 후반부에 결실을 보게 하든지 아니면 인생 전반부에 운영을 하다가 인생 후반부에 지지를 갖든지 이거는 너 마음대로 적어보아라.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온 게 내 사주다 라고 한번 응용을 해요. 그럼 나 이번 생에 이런 삶을 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어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썼더니 이분이 오행 중에 뭔가 빼놓고 썼어요. 뭘 빼놨어요? 관성. 관성이 없네요. 또 뭐가 없죠? 재성. 그러면 원국에 재관이 없네요. 재관이. 만약에 원국에 없는 재관을 대운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거 일개월 보고 저는 일명 현지조달하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여행자가 배낭에다가 싸가지고 않고 배낭에 물이 없어. 그 물은 어디서? 나 물이 많은 지역을 지나가니까 그냥 현지조달하면 돼.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물만 싸가. 야, 먹을 거는? 야, 거기는 널린 게 먹을 거야. 어떤 사람은 불이 없어. 야, 불은? 야, 그 동네는 널린 게 불이야.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면 재관이 있나? 보죠. 재관이 언제 나와요? 이럴 때 나오겠네. 이럴 때. 이 사주 돈 벌려고 온 사주가 아니네요, 그러면. 근데 식상이 다자야. 그럼 뭐 하려고 왔죠? 즐기려고. 경험하려고. 꼭 결과를 봐야 되나요? 꼭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래도 굳이 나한테 필요한 성분을 고르자면은 축토 안에 나한테 필요한 성분이 다 있어요. 축토 안에 재물도 들어있고, 왜 축토는 재물의 창고니까. 관성도 들어있고, 필요한 물도 들어있죠. 또 보면 식신도 들어있고. 그러면 축토에서 뭐를 가질 수 있습니까? 결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러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정축대운에 20대죠? 20대 정축대운에 결혼도 하고 애니메이션 작가로 웹툰 작가로 히트작도 내셨습니다. 재주부려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근데 히트작이 나왔는데 이후로 지금 슬럼프가 꽤 되셨습니다. 한 5년 정도의 지금 슬럼프를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 사주에서 축토라는 글자가 상당히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내년에 신축년을 만나면 이 사주에 필요한 재관 에너지가 보충될 수 있겠죠. 천간에 신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는군요. 축토라고 하는 돈을 가득 품은 재주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축토가 축술미 삼형을 일으키면서 사축으로 내가 잡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관도 들어있으니까 조직과 연결된 돈이 들어온다. 그럼 이분 정축대운의 대운의 영향으로 히트작을 내셨는데 오랜 슬럼프가 있었고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하시면서 제가 다시 만화를 신작을 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재기할 수 있을까요? 올해 천간에 경금이 들어왔으니 당신에게 돈에 대한 이슈가 들어왔을 것이다. 맞아요. 저 올해 돈 필요해요. 지금 돈이 후달립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애가 작동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작품을 쓰게 만들었다. 이분한테 신축년은 축술미 사명이니까 안 좋은 운일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술미 사명은 변화가 있는 운이다. 삶이 크게 요동치는 운이다. 근데 신축이라는 거는 돈 벌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술토나 미토적인 일과는 조금 다른 축토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축토가 들어와서 사축합을 하게 되고 재성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내년에 작품을 내십시오. 이왕이면은 퓨전, 크로스오버, 다양한 장르의 혼합적인 내용으로 작품을 내시면은 내년 재물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이후에 이민년, 계묘년으로 가면은 명예와 인기, 천간에서 정관을 잡으니까 명예, 지지에서 인성을 달고 들어오니까 인기가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되실 겁니다. 재기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화가로서. 뭐 사주의 느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이 그닥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정축대운에 잠시 들어온 인연으로 이 자식을 낳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자녀분이 둘이 함께 살았습니다. 두 분이 함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예, 두 분이 함께 살았어요. 자, 이분께서 저와 제 아들 사주를 보고 인연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아들 사주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았냐면은 아드님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 수호신이고 어머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훈련교관입니다. 어머니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 영혼인데 내 윗서열로 온 게 아니라 자식으로 왔으니까 아랫서열로 왔지만 영혼적으로는 당신의 자식이 영혼학교에서는 당신의 코치이고 당신 영혼그룹의 선생님입니다. 어머니 걱정돼서 아들로 왔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준 케이스입니다. 가끔 그 자녀의 사주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거는 이제 현실에 적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사실 사주로 육신을 그닥 보는 편이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요즘 현대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부모 관계, 육친 관계 미션을 가지고 오는 사주들이 요즘 그닥 없거든요. 대부분 자신의 에너지를 사회적 관계성으로 쓴단 말이죠. 근데 요 사주는 이게 17살 아들 사주인데 이 사주에서는 아무리 봐도 요 계유가 어머니로 보인단 말입니다. 제 눈에는. 제 눈에는 요 계유가 어머니로 보여요. 어머니가 비겁의 탈을 쓰고 있으면 어떤 모습입니까? 어머니가 친구이자 동료인 겁니다. 어머니가 비겁의 천간 탈을 쓰고 있으면 친구이자 동료. 가끔 사주에서 배우자가 겁재의 탈을, 비건이나 겁재의 탈을 쓰고 있으면 배우자가 친구고 부모가 친구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동격 친구, 배우자. 근데 겁재면은 약간 나하고 장단점이 다른 친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겁재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은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친구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비견하고 어울리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서 어울려도 다 우리 서구당의 우리 스텝 선생님들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뭐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냥 그런 모습이죠. 네. 이렇게 겁재하고 돼 있으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친구와 뭐 경쟁, 동업, 협업 관계인데 제가 그래서 이 사주의 이름을 우리 아드님 사주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번 생에 예술가의 활동을 해보고자 하고
다양한 재주와 재능을 펼쳐서 인기와 이름을 남기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삶. 이게 뭐야? 어머니의 삶의 이번 삶의 목표 미션은 다양한 재주와 재능을 발휘하여, 즉 하고 싶은 거를 다양하게 펼쳐서 인성, 인기 얻기, 생각 공유하기, 사람들과 문화 나누기 라고 하는 모습이죠. 이 사주에서도 자식 자리에 비견이 있으니까 자식이 친구다. 자식이 친구다. 자식 사주에서는 부모가 친구다. 어머니가 친구다. 동료다. 그러니까 그 둘은 모자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 자식이라기보다는 둘은 서로를 의지하는 동료와 같은 관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되게 아름다운 관계. 자식의 사주를 보니 어머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영혼이라고 사주의 명백한 메시지가 저에게 느껴졌었습니다. 어머니의 여정이 다소, 어머니 사주의 여정이 다소 험난합니다. 이재주, 저재주 다양하게 부려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데 사주에 갑기합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식신을 쓰기에도 정인을 쓰기에도 둘 다 쓰기에도 둘이 딱 붙어 있어서 천간에 이렇게 일주를 왕따시킨 합이 걸려 있는 경우들을요. 이게 일주를 왕따시킨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간목과 기토는 서로 끈끈한 연대 관계로 서로 보호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일간이 쓰기가 참 고약해요. 일간이 쓰기가. 지지에서라도 좀 합이 붙어야 되는데 지지에서도 사술 원진 관계로 미묘한 관계가 붙어버리니까 이게 영 좀 관계가 그렇단 말이죠. 이게 술토라는 애는 정화가 지지에 오화로 내려오면 오수랍으로, 오수랍에 오미압으로 쓰겠는데 아니 이게 오화가 아니라 사화야. 그러니까 술토 입장에서는 합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여기서도 사오미니까 중간에 오화가 좀 빠졌어. 근데 자식이 생기면 공엽으로 여기서 오화 불러오죠. 그러면 자식 정미라고 하는 자식이 생기면서 사오미 방합, 오화를 공엽으로 불러오게 되면 오수랍 연결이 되죠. 그러면 내가 사회에 갑기합되어 있는 그 재주와 재능과 인기의 에너지를 오수랍으로 가지고 오수랍, 오미압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식을 낳고 남편과 헤어지고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겠는데 어떻게 돈을 벌까 하다가 제가 상담 끝나고 이분이 그린 만화를 봤더니만 아들과 나와의 관계를 웹툰으로 그리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장 과정과 어머니의 관계를 일종의 육아일기식으로 웹툰을 만드셨고 그 내용이 참 아름다워서 히트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만화가로서 성공하신 케이스죠. 이 사주는 정미라고 하는,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자식 없다 그러면 정미는 뭐 동생, 뭐 후배, 뭐 마음에 맞는 같은 취미와 재능을 갖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동료나 후배 정도 될 수 있겠죠. 이 사오미 사이에 오화라고 하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갑기합되어 있는 에너지, 사술원진 걸려있는 에너지, 사회궁의 에너지에 이게 뭐야? 재주, 재능과 인기 한 다발 세트죠. 지들끼리 묶여있잖아요. 술미형이긴 하지만 요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오미 방합으로 오수랍됐다. 그분이 사주 공부를 조금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갑기합된 거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합돼 있지 않은 간목을 얻는다 그러면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라는 뜻이겠죠. 인기를 얻다, 지원을 받다, 사회가 다 어머니 같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식신이 탁 잡았죠. 꼭 이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조건 걸린 정인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경우가 조건 걸린 정인. 내 정인이 나를 생각하기보다 식신과 붙어 있기를 더 좋아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식신 써야 돼. 재주를 부릴 때만 인기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내가 재주와 재능을 대외적으로 부리지 않으면 간목이 나 생하는 것이 소홀해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이런 경우가 보통은 맞춤화된 식신과 정인이라고 보는 거고요. 정인하고 식신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런 거죠. 배운 거를 가르치다. 가르치면서 배우다. 식신과 정인이 합되어 있으면은요.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다. 선생님 사주도 식신하고 인성이 서로 붙어서 합되어 있죠. 지장과 합. 그럼 선생님 역시도 연구하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다. 드립다 연구만 하면은
막히는 거고, 드립다 발표만 하면 그것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하고 식신이 서로 붙어 있거나 아예 합까지 돼 있는 경우에는요, 둘이 짝으로 세트로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오른발 움직이고 왼발 움직이고 오른발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오른발 왼발을 교대로 안 움직이고 오른발 오른발만 움직였다. 즉 인성만 썼다. 또는 식신만 썼다. 그러면 멈추게 돼요.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르치면서 배우고, 재능을 발휘하면서 공부하면서 재능 발휘하고, 애니메이션 작가다 그러면은 그림 그리면서 인기 얻고, 인기 얻으니까 재능 발휘하고, 재능 발휘하니까 인기 얻고, 공부하면서 재능 발전시키고, 재능을 발휘하면서 공부하고, 인성과 식상이 같이 즉시 교류를 이루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둘이 조건 걸려 있는 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축년이 오게 되면은요, 이사주의 기토를 제대로 쓸 수 있죠. 기축이라고 하는 조용한 재능, 겸손한 재능을 발휘를 하는데, 신축이라고 하는 재주가 사축으로 나하고 붙으면서 재물을 잔뜩 달고, 축토는 재물 창고예요. 이사주에서 병정화 일주에서 축토는 재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재물 창고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사과나무와 사과 열매가 함께 달려서 들어오다. 사과나무는 식상, 사과 열매는 재성, 결과물이죠. 결과물과 과정이 함께 들어오는 과정. 내년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셔서 새 작품 그리시오. 자, 이제 중요한 건 아들 사주. 자, 여러분, 이 사주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물상으로 보이더군요, 이 사주가 느낌이. 내 앞에 개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개수는 나무를 키우고 있죠. 어떤 환경에서 나무 키우고 있습니까? 돌밭에서 나무 키우고 있죠. 이 개수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돌밭에서 나무 키우고 있는 개수를 뒤에서 서포트 하려고 온 임자라고 보면 되겠죠. 야, 개수 갖고 되겠냐? 야, 내가 아주 그냥 바다를 가지고 왔다, 바다를. 꼭 이런 수량 내가 팍 지원해줄게 같은 거죠. 지금 이 사주는 금수, 이 신유국에서 갑목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니까 척박한 땅에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겁재예요.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아이죠. 지금 이 개수가 갑목을 잘 기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햇볕이 필요하고요, 토양이 필요해요. 이거 바위에서 지금 나무 키우고 있으니까, 바위에서 나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일단 내가 토 가지고 오죠, 토.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겁재가 아싸, 개수, 무토다, 무게합 하니까 화까지 나오네? 비닐하우스네, 그럼 이렇게 되면. 그쵸? 이게 합성화잖아요. 무게합화, 합성화. 그럼 뭡니까? 요 무토 키워놓고 무게합화, 합성화니까 저기 전등불 켜놓은, 딱 비닐하우스 같은 느낌이죠. 그럼 이 사주는, 야, 내 앞에 있는 개수, 맨 땅에 헤딩하느라, 척박한 땅에 갑목 키우느라 힘들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쵸? 의지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개유는 나를 의지한다. 물론 개유가 나 역시 금생수 해주다. 그렇게 되는 거죠. 땅 필요하지? 내가 무토 갖다 줄게. 이 무토는 임수를 위한 거예요? 개수를 위한 거예요? 딱 봐도. 개수 위한 거잖아. 이런 경우가 나를 위해 유명해질 거야? 남을 위해 유명해질 거야? 이런 사주 남을 위해 유명해질 거고, 겁재를 위해 평관의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형태의 사주가 겁재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주예요. 그럼 이 사주가, 이거 개유가 이런 엄마면 누구야? 엄마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주죠. 이런 사주, 내가 엄마 부자 만들어줄게. 엄마한테 효도할게. 이런 사주가 만약에 무슨 가요제 나가서 1등하면 제일 먼저 이 영광을 우리 어머니에게 뭐 우리 어머니 만화 좀 많이 봐주세요. 이러고도 남을 사주죠. 자기의 관, 내가 어느 정도의 멋진 관을 가지게 되면 사실 이게 나를 위한 관이 아니고 이 겁재 잘 되게 해주기 위한 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사주죠. 그래서 이 사주는 내 앞에 있는 개유라고 하는 겁재, 맨 땅에서 나무 척박한 환경에 갑목을 기르고 있다. 를 위해서 뒤에 큰 바다가 왔다. 개유를
그 계곡물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바위를 흐르는 물. 정밀한 바위를 흐르는 계곡물이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 감목을 소중히 기르고 키우고 있는데 임자가 큰 바닷물이 돼서 함께 식신 도와줄게. 겁제 엄마의 일 도와줄게. 친구 같은 엄마죠. 친구의 엄마의 일 도와줄게. 땅 필요해? 내 땅도 줄게. 신자합. 사주가 근데 상당히 영적이에요. 느낌이 도사 같은 느낌이 땅. 되게 영적인 느낌이에요. 아이가 뭐 좀 특이한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가 특이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자퇴하겠대요. 근데 올해 코로나로 학교 거의 안 갔거든요. 학생들이 올해 코로나로 학교를 거의 안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난 이 학교에서 배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이불에서 뒹굴뒹굴 하는 좋아하는 일은 미친 듯이 파고들고 싫어하는 일은 꼼짝도 안 하는 무식상 제극인 형태의 아들하고는 좀 다른 형태인데 이 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교가 적응이 안 돼서 다니기 싫어하는 겁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하고자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전형적인 머추얼 소울 증상, 별에서 온 아이들 증상이거든요. 내가 꼭 이거 배워야 돼. 내가 이런 거 배워야 되니? 야, 나 시간 낭비인데 그냥 나 바로 곧장 갈래.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음악에 심취하여 음악에 빠져들고 있는데 요즘 힙합 음악에 빠져들어서 뮤지션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 분야를 꼭 나서고 싶다면 검정고시 보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어머니 보호자로 왔단 말이죠. 지금 이 사주가. 이거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들이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고 그 어머니 잘 되게끔 뒤에 그러니까 꼭 이런 느낌이야. 태어나기 싫었는데 내 영혼 그룹에 있는 어린 영혼 하나가 지금 가서 지금 막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막 예술가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쟤 좀 가서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엄마 나를 대상으로 나 키우는 과정을 만화로 그려. 그랬더니 그 만화가 히트했어. 이제 적당히 아이가 머리가 커서 고등학생이 되고 났더니 이게 딱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인간 세상에 지금 즐기러 온 게 아니고 나 지금 이거 개요 도와주러 왔거든. 개요 도와주러 나 이번 세상에서 뭐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나 개요 도와주러 왔어. 나 그냥 세속적인 공부보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래. 전생에 공부 많이 한 도사잖아요, 이 사주가. 전생에 많이 한 도사라고 볼 수 있다. 자기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가지고 예술적인 세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만두셔도 자퇴를 해도 됩니다. 검정고시를 보셔도 되고. 이 사주가 만약에 음악 예술 계통의 뮤지션으로 가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모든 불쌍한 중생들을 다 엄마처럼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머니 힘든 세상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겁재들을 보호하는 관을 만들죠. 내가 조직 단체를 만들겠죠. 내가 어떤 명예 명성을 얻는데 나를 위한 명예 명성이 아니라 무게합하는 겁재를 조절 통제, 겁재를 보호하는, 겁재를 돌보는 관을 내가 만들 것이다. 어떻게? 인성 위에서 문화예술 조직단체를 만들어서 겁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을 하는 사주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머니 도와주러 왔군요. 재성운이 많네요. 그렇죠? 상징적 재성운이 지금 와 있죠. 22, 32세에 재성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지지가 뭡니까? 이게 비겁 위에 올라서 있는 재성이죠. 이렇게 되면은 금수나라에 희망 주는 재성 사업을 하게 되다. 금수나라에 희망 주는 재성 사업. 그 다음에 이게 보죠.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어머니라고 보게 되면 이게 어머니의 식신이잖아요. 어머니의 활동이잖아요. 어머니의 활동이 지금 이 사주에서 결과를 안 보고 있죠. 결과를 보려면 천간에 재성 떠야죠. 어머니의 활동이 재성을 보게 되다. 결과를 보게 되다. 재물적 환경을 보게 되다. 이 사주는 많은 비겁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사주이다. 그런 느낌으로 보고요. 다음에 이 사주가 40대, 50대가 되면 천간에 관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비겁들을 위한 관을 만들고 연간에 이게 비겁들의 식신을 키워주는 관이죠. 이게 되게 재밌죠.
이 사주는 나를 위한 사주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지지에 식신에 기반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돌밭이 꽃밭이 된다는 소리잖아. 이게 신유술국이 임묘진 대운을 만나게 되면 가을이 지나고 봄이 왔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가을에 지금 나무 키우느라고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 지금 개수인데 이게 봄이 오게 되잖아. 그럼 지지 임묘가 들어오면 갑목이 커지는 거고요. 이 갑목을 담을 수 있는 편관까지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사주는 40대, 50대, 특히 40대 무인대운이 되면 겁재를 위한 식상을 운영하는 조직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 뮤지션을 위한 무슨 공연 기획사를 만든다든가 또는 어떤 뭐 생활이 어렵거나 꿋꿋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자 하는 어떤 면에서 내 어머니 같은 사람들, 내 엄마와 같은 사회에 있는 계율을 위한 식상에 기반한 편관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사주는 이번 생에 뭐하러 태어난 사주입니까? 계유 보호하고 계유의 꿈을 성취시켜 주려고 나타난 큰 도사, 그들의 큰 지지 기반이 돼주는 사람, 그들을 보호하는 인성 울타리를 세워주는 사람. 이 사주가 20대, 30대에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40대하고 50대에는 그들을 보호하는 큰 조직을 만드는 그런 사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는 별에서 온 영혼, 머추얼 소울, 영성지수가 매우 높은 사주, 일반 아이들이 생각하는 의식지수보다 훨씬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 이 사주 역시 어머니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홀딱 타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보통 이게 갑목이 화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갑목을 쓰게 되면은요, 이 갑목이 확 타고 사라집니다. 확 타고 사그러지면 이게 뭐야? 인기잖아, 인기. 인기가 확 피었다가 진중하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확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수기운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죠. 차라리 해자축운이 이 사주에서는 요 인성 키우기에는 좋죠. 내공 쌓기에는 좋은 운이고요. 아들 사주가 이렇게 수기운, 금수기운이 가득하니 어머니 사주에서는 이게 뭐예요? 아들의 사주와 어머니 사주를 비교해서 이 둘이 만약에 부부로 만났다,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들과 부모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로 만나면 이 둘의 인연은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지만 이 부인 입장에서는 재관 기운을 상승시키는 인연이 되는 겁니다. 재관의 기운. 둘이 근데 어차피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잖아. 뭐 같이 살잖아, 같은 집에서. 에너지 교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아들의 사주로 인해서 어머니의 재물 기운이 상승하게 되다가 되는 거고, 아이의 사주도 금수 기운이 좀 너무 강해서 이 사주도 상당히 지금 춥고 차가운 냉정한, 잠짓하면 좀 우울한, 좀 분위기 다운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어머니가 발랄하죠. 어머니가 매우 발랄하신 분이죠. 활기차고 발랄한 어머니로 인해서 두 사주가 조후의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네요. 어머니를 성장시키는 사주. 지금은 어머니를 성장시키는 사주가 될 거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회에 있는 많은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겁재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들에게 꿈을 만들어주고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회의 예술가들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는 사주, 나의 아저씨가 돼주는 사주라고 저는 이 사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되게 느낌이 강한 사주라서 이거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나는 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전화 상담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사주입니다.